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두 가지 큰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 우파는 단결을 하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좌파 정권이 대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통합을 상징적으로 지금 짐작하게 하는 대통합이 있을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짐작하게 하는 일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회 방문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이 여러 가지 통합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이재명 정권을 규탄을 하는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좌파 진영에서는 정청래가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 전격 합당을 발표를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핵심은 이재명이 패싱당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었었던 이재명이 정청래로부터 완전히 패싱을 당하고 물을 먹는, 한마디로 물 먹는 그 중요한 일을 이재명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정청래가 밀어붙임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정청래만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 뒤에 배후가 있다. 바로 문재인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정권에서는 최대 위기, 저는 이것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워낙 이렇게 불안한 정권이기도 한데 내부가 균열을 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는 순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일에서 이재명이 패싱당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정청래가 오전에 김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당을 향해서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데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미 정청래하고 조국은 이재명 몰래 밖에서 서로 또 이것을 조율을 해왔고 최종 단계에 가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재명은 패싱 당했습니다. 오늘 특히 정청래가 이 조국당하고 합당 제안을 하기 직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그것이 일단 말은 해야 되겠죠. 뭐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구중궁궐에 들어가 있는 이재명은 패싱을 했지만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기가 대표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합당 계획을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특히 이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아니 정하려면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친청 최고위원을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아니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면은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분을 일부 내줘야 한다. 당연하죠. 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물론 162석 대 12석짜리의 합당이긴 하지만 조국당에게 이 공천 지분을 줘야 됩니다. 조국에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에 조국계라는 계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조국 계파에게 지분을 줘야 됩니다. 이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물론이고 한 10개 정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6월 3일 날 그때 공천을 몇 자리는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남 같은 데서는 조국에게 다 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하면 지분을 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정청래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에게 막 던졌다고 합니다. 보수 결집할 수 있죠. 조국에 대해서 특히 조국 그 사태를 다 기억을 하는 국민, 특히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층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증을 느낄 정도로 조국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뭐 한 3%, 2%에 이르는 극성 지지층 말고는 거기서 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합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손해다 이런 말까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쏟아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정청래는 이거를 감행을 했을까? 뻔합니다. 일단은 전당대회를 또 한 번 해야 되죠. 정청래 대표 지금 1년짜리죠. 이재명 그만두고 나서 대표 자리 1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끝나면 전당대회에서 다시 이제 당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또 추진을 하고 있죠. 책임 당원들, 권리당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당원들의 표의 가치를 높여서 대의원표하고 1대1로 만드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박찬대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도 본인이 이 권리당원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 그 권리당원들의 그 표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불안한데 친명계가 아직 여전히 있으니까는 불안한데 만약에 조국하고 합당을 하면은 조국당에서 넘어오는 당원들은 정청래 쪽을 지지를 하겠죠. 왜냐하면 조국은 원래 친문재인, 친문이 뿌리입니다. 그러니 친문하고 친명은 상극이죠. 그래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은 조국당 출신의 당원들은, 권리당원들은 이 정청래 쪽에 표를 몰아주겠죠. 자, 그런 것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합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큰 그림도 있죠. 반 이재명 쪽에서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바로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는 거죠. 물론 김어준도 있습니다. 김어준은 문재인, 이재명보다는 문재인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인물이죠. 그때 뭐 김어준 토크 콘서트인가 거기에 뭐 문재인이 참석을 해서 형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정청래는 원래 친명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나는 이재명이 무조건 싫다, 그냥 싫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역학구도가 작용을 해서 조국은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조국은 문재인 쪽에 그냥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분신이라고 봐도 뭐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뭐 당을 만들고 총선에 출마하고 또 비례대표 정당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이런 걸 그때 결정할 때 전부 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다 코치를 받고 했죠. 그리고 지금 조국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때 주로 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과정에서도 아마 조국이 이 정청래와 서로 이제 밀약을 해서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합당을 추진하는 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에도 아마 문재인에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지침을 듣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어준은 물론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친명 입장에서는 반명이 굉장히 세력이 커지고, 그렇지 않아도 친청이라는 것, 친정청래 쪽이 하나의 그 계파로 결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기존에 친문하고 친청이 합해지면은 친명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당권을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고 주도권을 갖게 되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친청하고 친문이 연합을 해서 친명을 몰아내기를 시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친위 쿠데타다 이런 말이 충분히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어제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를 하면서 뭐 친위 쿠데타, 이재관 재판부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을 장악을 하고 있던 이재명이 여전히 자기가 당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을 완전히 패싱해버리고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친위 쿠데타죠.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이 한병도가 김병기 지금 수사받고 있는 김병기 후임으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이 문재인이
배후에 있는 조국당하고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참 그냥 공교로운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병도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래서 정청래, 한병도 이 투톱이 결정되자마자 바로 결행을 한 거죠. 그 전에 투톱은 정청래하고 김병기였는데 김병기는 이재명 쪽이었죠. 근데 문재인 쪽의 한병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그 합당을 전격적으로 결행을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친일 쿠데타에 정청래는 철저히 이재명을 속된 말로 물을 먹였습니다.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청와대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도 이재명도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합당을 오늘 추진한다고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다. 이재명은 바로 그제 19일 날, 그거제입니까? 19일 날 이재명이 그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에서 정청래하고 한병도 불러가지고 뭐 한병도 새로 원내대표 됐다고 축하 파티 열었죠. 만찬 파티.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전혀 이재명에게 기뜸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에게 조국당하고 합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아예 기뜸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TV조선에 조금 전에 나온 보도만 봐도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논의된 바나 협의된 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물 먹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정청래는 어제 오후에 홍익표 이재명이 새로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그 우상호가 강원지사 출마한다고 나가고 새로 수석으로 임명한 정무수석 홍익표, 그리고 정무수석과 이런 것을 사전에 또 교감도 하고 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홍익표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제 홍익표가 어제 오후에 정청래를 찾아갔습니다. 신임 인사한다고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할 조국당과의 합당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작정을 하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물먹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겁니다. 조국을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걸 빼내준 것이 8개월 만에 그 감옥 간 지 8개월 만에 8.15 특사를 통해서 석방시켜준 것이 이재명이죠. 그런데 조국도 이재명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정청래와 이렇게 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조국에게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는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때 이재명이 조국을 조기 사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죠. 조기 대통령 선거에 이 조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조국은 감옥에 가서 못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도 의석을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이 표가 분산이 안 됐죠. 이준석은 세 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표를 잠식을 했지만 이 조국은 아예 조국당은 후보를 안 내서 도와줬죠. 오히려 선거운동도만 해줬죠. 그 대가로 조기에 석방을 시켰는데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전국 정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집권당이 여당이 이제 그 조국당하고 합하게 된 여당이 이재명 정권에게 좀 안티를 거는 반대를 하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차별화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완전 패싱을 하고 당을 새로 재정비를 하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이재명 정권에서 보호막이 옅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이재명은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거나 그 상황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이재명에 대한 탄핵이 시도가 됐을 때 그때
또 다른 상황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그 전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취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